안녕하세요. 토요과학 강연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강윤아입니다. 오늘은 토요과학 강연 8번째 동북아시아 사회경제 변화와 미세먼지 오염 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강연에 접속해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어머, 1학년 8반의 구승준 학생 안녕하세요. 세르변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정말 큰 이슈였는데요. 매일 미세먼지를 확인하고 심한 날에는 마스크도 쓰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관심이 많이 줄었어서 혹시 그래도 코로나가 사라지면 정말 이제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미세먼지는 진행 중이니까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과학자분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지 오늘 미세먼지의 연구 최고 전문가를 모셔보았습니다. 백인환 박사님께서는 현재 한각과학기술연구원 동북아 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단의 단장이시며 대기에서 미세먼지 현상 규명과 실내 공간에서 미세먼지 노출 특성 및 제어 기술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백인환 박사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강연에 앞서서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세먼지에 좀 밀린 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현재는 지금 그럼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을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오늘 그러면 이 강연으로 이제 궁금증을 풀 수 있을까요? 예, 그 미세먼지 부분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 미세먼지 부분은 있게 돼서 저희가 오늘 그 강연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속성이라든가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세먼지를 좀 잘 뭔가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이렇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라든가 저와 같은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을 좀 촘촘하게 하고 또 국가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또 열심히 연구해서 그 결과물들을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연 시작해 볼까요? 미세먼지는 환경 오염인데 왜 또 사회 경제하고 관련될까? 결국 미세먼지가 우리 삶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는 일본, 우리나라, 중국이 함께 있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되어 있는지 설명하면서 미세먼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크게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문제가 뭔지를 또 왜 발생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또 그 해결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원인들이 결국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느냐, 사회 경제에 특히 에너지를 소비한다든가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런 사회 경제 변화가 어떻게 우리 삶하고 관계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우리 미세먼지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또 합리적인지 또 이런 거에 우리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올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탄소 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결국 기후변화를 어떻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이런 문제들이 대기 미세먼지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를 이런 기후변화 또 에너지하고 통합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죠? 불이라는 거, 우리가 인류의 가장 문명의 이로운 도구가 불인데 그 불이 우리가 우리가 난방을 한다든가 음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고 또 그런 불들은 원시 시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떼다가 조금 살게 되니까 석탄을 떼게 되고 그다음에 석유, 최근에는 이렇게 천연가스를 떼다가 인덕션 전기를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연료들이 변화해 갔던 것들은 우리 경제 수준이 달라진 거 돼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여유롭게 살면서 우리가 캠핑 문화들도 굉장히 즐기게 되는 거죠. 캠핑 가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모닥불 피우고 이런 낭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어떤 좋은 측면들인데 그럼 이게 나쁜 측면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어떤 연료에는 이제 어떤 탄소 성분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후 변화 부분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부분을 얘기하듯이, 그다음에 공기에는 산소가 있고, 이렇게 불을 떼게 되면 결국 우리가 불을 가장 잘 떼게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기후 변화 원인 물질이에요. 이게 불을 아주 잘 떼더라도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대부분은 불을 완벽하게 떼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일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질소산화 같은 유해가스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매연도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기오염 미세먼지다. 그래서 불을 떼게 되면 기후 변화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불이 어떤 우리가 근원적인 어떤 원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불 관리를 지금 화재 예방을 위해서 봄철에 불 관리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불 관리만 잘해도 실은 우리 미세먼지 문제의 7, 80%는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동북아의 사회 경제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떤 국민 총생산이라고 GDP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1인당 GDP가 이제 일본이 이제 맨 먼저 이제 개방화되며 선진화돼서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일본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경제가 성장해 왔는지, 그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그리고 밑에서 이제 중국이 거의 이제 바닥을 기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어떤 경제 수준이 일본,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그런 국민 소득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국이 한 2배 이상. 그 얘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연료가 이렇게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듯이, 그런 어떤 국가 간의 경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연료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미세먼지 오염과 관련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제 성장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1인당 같은 게 보면 이제 국민 총 생산 이런 부분에 또 에너지 소비,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결국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된다. 결국 우리가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또 많이 소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어떤 대기 오염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홀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계를 또 이해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왜 우리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냐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WTO라고 세계 무역 기구에 중국이 2001년에 가입했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이제 지금 이제 화살표로 보여듯이 중국이 이제 서서히 경제가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든 물건에 이렇게 생산하는 세계 공장이잖아요. 그 얘기는 물건을 생산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마침내 2009년쯤 되면 미국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데,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을 능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그 유명한 가수 빅뱅이듯이 빅뱅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면 이제 폭발하게 되는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 결국 이제 에너지를 급격하게 많이 쓰게 돼서 이제 어떤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2013년 1월에 한 달 정도 중국에서 엄청난 스모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진진지라고 하는 게 중국의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에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한 달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200 가까이 됐다는 얘기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동북아의 이런 중국의 어떤 성장이 이제 대기 오염으로 이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에 있으니까 이런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미세먼지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를 이제 또 2013년 1월에 이제 그런 생인데, 독일은행 홍콩 지점에서 이제 중국에서 큰일 났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그런 사회 경제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뀔 텐데, 그럼 우리 이제 독일은행에서 어디다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 경제 구조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 1950년 초에 52년에 이제 런던 스모그가 굉장히 유명하죠. 대기 오염에서 그 당시에 뭐 4천 명이 직접 죽고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런던 스모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1인당 국민 소득이라든가 어떤 산업 구조, 특히 에너지 구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당시 한 70%인데 중국의 2000년대 초반이 한 60, 70%.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산업 경제 성장하는 과정이 결국 런던 스모그가 발생했다고 너무 유사하다. 근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최근에 이제 자동차들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거보다 더 많은 이제 질소산화물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런던 스모그보다 더 복잡한 어떤 스모그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동북아의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일본, 한국,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표로 한 대 보시면 이제 일본이 이제 1인당 그 에너지 소비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적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 중국이 이제 세 번째, GDP 전체 총 에너지 소비량은 이제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GDP 당 CO2 배출도 중국이 제일 많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수준인데 또 역으로 이제 또 이렇게 1인당으로 사람 수로 나눠 보면 1인당 그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중국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앞으로 중국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일본이 지금은 3.4로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경제 수준은 더 낮은데 에너지 소비량 많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하면서 결국 이제 에너지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관리가 덜 됐다. 그래서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는 이제 어떤 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즘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오염도나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인공위성 자료를 가지고 추정한 건데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뭐 초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은 지역을 예상되는데 대부분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굉장히 경제 수준이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 수준하고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상당히 관계가 밀접하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동북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거냐. 여기에 큰 관건이 결국 이제 중국의 경제 수준이 얼만큼 높아질 거냐. 이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시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에 옛날에 수도권에서만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국가에서 관리하기 전부터 더 촘촘하게 측정한 자료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1988년에 서울 올림픽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관리가 안 됐고요. 총 먼지만 관리되는데 수준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환경을 관리하면서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낮아졌는데도 2002년 월드컵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한 1.5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굉장히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그래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03년에 만들어져서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개선되어 왔는데 2013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중국에서 스모그 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때쯤에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오염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동북아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그러면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높아지어서 2018년, 2019년에 미세먼지에 관련된 특별법들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13년이 어떤 동북아 대기환경 어떤 인식의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2001년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2001년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중국이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더 크게 닥쳐온 거는 어떤 환경적인 그런 오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이제 급격한 성장을 했다는데 197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가 있고 이 소득 증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도 많이 개선되고 결국은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1970년에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60세, 62세죠 평균 수명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환갑 잔치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왜?
그때까지 사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최근에는 기대 수명이 82세 더 넘어갔잖아요. 결국 이제 45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대 수명이 20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갑잔치 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요. 그래서 80 정도 해야 그 당시에 어떤 환갑잔치에게 버금가는 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급격한 사회 경제 변동으로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달라졌게 됐고 여러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라든가 비슷한 연배랑 더 많으신 분들은 저 시골에 보면 굉장히 애틋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연기가 나면 따뜻한 밥이 있겠구나. 이제 그 당시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저걸 단순히 연기라고 보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발생됐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연료로 이제 나무를 뗀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부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미세먼지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경제 소득도 낮았지만 저는 그래서 기대 수명이 낮았던 이유가 환경적 요인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의 저희가 세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뭐 사업장에서도 발생되고 우리 자동차에서도 발생되고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곳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됐는데 그러면 이제 배출되면 이제 바람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황사처럼 중국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바람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의 영향을 통해서 이제 바람이 이제 정체되게 되면 이제 뭐 고농도 현상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기 중에서 어떤 기체상 물질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먼지라는 액체나 고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출 규모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반응해서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농도가 생길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미세먼지 문제를 이해하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 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노출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다든가 또 요즘은 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많은 어떤 질환과하고 관계된다는 것들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오죠. 이처럼 우리가 미세먼지는 굉장히 우리 어떤 삶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두 가지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실은 이제 중국의 동쪽에 있게 되는데 그런 지정학적인 불리한 부분들이 또 우리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렇게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편서풍 지대에 있습니다. 결국 바람이 항상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불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특히 이제 겨울철에 난방기에 고농도가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결국 추우니까 또 난방을 하게 되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석탄 연료를 많이 쓰게 되니까 또 뭔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그것들이 이제 바람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 많이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 온도가 낮다 보니까 어떤 대기가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어떤 층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변하지만 어느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제 우리가 풍선처럼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굉장히 팽창해서 똑같은 어떤 오염물질 양이 있더라도 농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희석 효과가. 근데 겨울철에는 이제 풍선이 이제 굉장히 작아져서 어떤 그 농축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어떤 오염물질이라도 농축 효과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다양한 복잡한 어떤 반응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고농도 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과학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많이 알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